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락다운이라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NSW주의 날씨가 점점 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드니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간 가운데 오늘은 19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20도대까지 올라가겠네요.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날씨인데요. 햇빛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은 날씨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호주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NSW주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NSW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344명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한 명 늘어난 345명을 기록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90대 남성으로 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화이자로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남성은 리버풀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남성은 서머힐의 요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백신을 모두 접종해도 감염되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니까 이번 델타 변이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전염병 전문학자인 낸시 백스터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은 사람들이 락다운에서 자유롭게 해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한편 핫스팟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글래디스 베레즈클리안 NSW 주총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베이사이드와 스트라스필드, 버우드 지역이 우려 지역에 포함될 것이고 좀 더 타이트한 락다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른 핫스팟 지역과 마찬가지로 외출이 오늘 오후 5시부터 필수 의료와 응급 서비스 직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5km 이내에서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트라스필드와 버우드 지역은 지리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이지만 인구에 비해 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 차원의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했다고 주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드니의 감염 흐름이 시드니 서쪽의 컴벌랜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총리는 메릴랜즈와 어번, 그랑빌 주민들에게 증상을 유심히 살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베이사이드와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교외 지역은 백슬리와 뱅크시아, 록데일이며 밤새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터와 어퍼 헌터 지역의 락다운은 밤새 새로운 사례가 기록되면서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아미데일과 테머스, 노던 리버스 지역은 다행히도 0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보에서는 생활 폐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긴급 락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5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또 보고되기도 했네요. 한편 주총리는 락다운이 2개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여전히 사업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주총리는 2GB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NSW가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는 잔고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적격 기업은 합당한 모든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락다운이 언제 해제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 락다운이 크리스마스까지 간다, 11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주총리는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락다운이 풀리기는 힘들 것이며 사례가 나오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70%의 접종률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락다운을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전국 기준으로 2차까지 백신을 접종 완료한 비율은 18.52%로 나타났는데요. NSW주만 봤을 때는 노스 시드니와 혼스비가 가장 높은 접종률은 26.9%를,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는 반대로 가장 낮은 접종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주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속도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뉴사우스 웨일즈주 내에서 총 6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SW주 경찰이 락다운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내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NSW주 경찰청장 믹 풀러와 데이비드 엘리엇 경찰장관은 회의 앞서 기존 명령은 집행하기 어렵고 더 효과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믹 윌링 부국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407명이 위반 통지를 받았으며 그중 17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NSW주 총리는 48시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승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사람들이 폐쇄된 시드니 지역의 주민들이 그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칙의 수정안이고요. 두 번째는 영연방에 추가 호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싱글 버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사람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지난 영상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아내를 병원에 두고 시드니에서 바이런 베이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들과 방문한 남성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공중보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런가 하면 1년 동안 코비드19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비교적 코비드로부터 성정지역으로 인식됐던 ACT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발견돼서 7일간의 임시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ACT 주민들도 오늘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는 이유는 필수 업무와 의료, 생필품 구입, 하루 1시간 야외 운동 등 4가지 사유뿐입니다. 소매점은 문을 닫아야 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도 재도입됐습니다. 또한 가족 외의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멜번의 락다운은 최소 8월 19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된 가운데 길어진 락다운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3억 6,700만 달러가 멜번 전역에 10만 개 이상의 기업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빅토리아주는 지난 24시간 동안 21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북부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은 미스터리 케이스로 전해졌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오늘 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고요. 인두루필리 학교 클러스터와 모두 연결돼 있으며 집에서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주 총리는 바이런 베이에서의 감염 발발로 북쪽으로 서서히 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퀸즐랜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호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확진자 동선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